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봇이 그냥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심지어 돈까지 버는 경제 주체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기술 혁명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인공뇌를 가진 로봇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지 그 전체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계의 시민, 로봇을 더 이상 우리가 쓰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도구로 봐선 안 된다는 선언이죠. 스스로 판단하고 가치를 교환하고 심지어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변화가 대체 어떤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뇌를 이식하고 돈을 번다니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잖아요.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말 여러 분야의 최첨단 기술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뇌 구조를 본떠서 인공적인 의식을 만들고 또 로봇한테 경제적인 자유까지 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 6단계의 지도를 따라서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을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인공뇌는 어떤 원리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갈리는 두 가지 미래, 그리고 기계가 어떻게 돈을 쓰고 신원을 증명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기계 시민이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전체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공 마음을 만들겠다?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원본 설계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완벽하게 이해해야겠죠. 모든 건 우리 의식의 근본적인 비밀을 파헤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가 내가 결정했어 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판단은 하루에 고작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자동화된 프로그램, 즉 무의식이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숨쉬고 걷고 심지어 운전하면서 딴 생각을 해도 집까지 무사히 오는 그 모든 과정이 대부분 이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 의식과 무의식의 분리, 이게 인공뇌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둘을 가르는 경계는 뭘까요? 뭐가 의식적인 생각이고 뭐가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일까요?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뇌과학과 공학의 영역이 됐습니다.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만 복제할 수 있다면 기계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의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답을 찾으러 우리 뇌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거기, 어떤 정보를 의식이라는 무대 위로 올려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스위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의식의 문지기인 셈이죠. 이 스위치의 전문적인 이름이 바로 시상 게이팅입니다. 우리 뇌 한가운데 있는 시상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정보를 전달만 하는 중개소가 아니에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금 당장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지 골라내는 아주 똑똑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눈, 코, 귀, 피부, 온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정보 중에 정말 극소수만이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의 의식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의식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면 딱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감각기관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뇌로 쏟아붓습니다. 둘째, 시상이라는 필터가 이 정보의 99.9%를 걸러내고 진짜 핵심 정보만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된 정보에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는 것처럼 뇌 전체가 주목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시상 필터링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뇌가 미리 예측한 일종의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베이지 추론처럼 뇌는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최선의 추측을 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능동적으로 예측하는 기계인 셈입니다. 자, 이제 공학자들이 뭘 했겠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뇌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나눈다는 이 핵심 원리를 실리콘 칩 위에 그대로 구현해서 로봇의 인공 두뇌를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로봇의 뇌도 똑같이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먼저 시스템 1은 우리로 치면 반사신경, 그러니까 무의식 같은 거예요. 균형을 잡거나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는 것처럼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담당하죠. 이건 로봇 몽체 안에 있는 엣지 컴퓨팅 칩이 처리하는데요. 이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뭐냐면 멀리 있는 서버까지 데이터를 보낼 필요 없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젯슨 토르 같은 칩이 로봇의 손의 역할을 해서 0.01초도 안 되는 엄청 빠른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시스템 2가 바로 의식에 해당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하지? 같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바로 여기서 로보틱스 산업 전체를 두 갈래로 나누는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로봇의 반사신경, 시스템 1은 당연히 로봇 몸 안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복잡한 생각을 처리하는 이 의식, 시스템 2는 과연 어디에 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로봇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현재 시장에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한쪽은 구글입니다. 모든 로봇의 의식을 구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초거대 AI, 말 그대로 거대 두뇌 하나에 연결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을 밀고 있죠. 반면 다른 한쪽에는 오픈마인드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로봇의 의식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독립 컴퓨터 네트워크에 분산시키는, 즉 탈중앙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안정적인 분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다룰 신원 문제와도 아주 깊게 연결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핵심은 결국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구글 모델에서는 구글이 만든 초고성능 TPU V6 클러스터가 모든 계산을 독점하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와 권한은 전부 구글이라는 한 기업에 집중됩니다. 반면에 오픈마인드 모델에서는 35만 개가 넘는 개인들의 컴퓨터, 즉 노드들이 연산을 나눠서 하고 그 권한 역시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과 로봇의 주인들에게 분산되죠. 이건 단순히 기술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지능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입니다. 구글 방식의 장점은 아주 명확해요. 전 세계 모든 로봇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니까 그 지능이 정말 압도적으로 강력하겠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 바로 지능의 종속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글 서버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수억 원짜리 로봇이 순식간에 그냥 깡통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데이터와 지능의 주권이 한 회사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반면에 오픈마인드의 탈중앙화 방식은 지능의 민주화를 지향합니다. 중앙 서버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일부에 문제가 생겨도 로봇의 의식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이런 걸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하죠. 개인정보 보호에도 훨씬 유리하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컴퓨터를 마치 하나처럼 조율하고 어떤 노드에 어떤 일을 맡길지 결정하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만들 건지, 패브릭 같은 아주 정교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죠. 자, 이제 로봇에게 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뇌만 있으면 뭘 할까요? 이 뇌가 세상과 소통하고 가치를 교환하려면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돈처럼 말이죠.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자율적인 경제활동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 402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하다가 404 not found, 그러니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건 많이 보셨죠? 그런데 402는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건 payment required, 즉 결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코드가 기계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402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X402 프로토콜은 쉽게 말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을 위한 금융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허락이나 개입 없이 기계들끼리 알아서 에너지나 데이터 같은 서비스를 사고 파는 계약을 맺고 USDC 같은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로 실시간 결제까지 끝내는 세상을 여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 X401 프로토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스스로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충전소들을 쫙 검색해서 가장 조건이 좋은 곳과 자동으로 가격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충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용한 전기량만큼의 비용을 USDC로 실시간 지불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 인간의 개입은 단 1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계 경제가 실제로 돌아가려면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체인 추상화. 이건 마치 돈을 위한 유니버설 어댑터 같은 거예요. 로봇이 상대방이 어떤 블록체인을 쓰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결제하면 알아서 다 처리되는 기술이죠. 둘째, 오프체인 일괄 처리는 수만 건의 아주 작은 거래들을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해서 수수료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변동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거죠. 자, 이제 로봇에게 뇌도 있고 지갑도 생겼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로봇이 진짜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신원이 필요합니다. 이 로봇이 누구고 이 로봇이 한 행동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게 명확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경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지금까지 기계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이 사고를 내거나 심지어 범죄에 연루된다면 그 법적 책임은 이걸 만든 프로그래머가 져야 할까요? 제조사가 져야 할까요? 아니면 소유주가 져야 할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로봇은 절대로 제도권 경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KYA, 즉 Know Your Agent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쓰는 KYC, 고객 확인 제도를 AI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거죠. KYA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자율 에이전트의 모든 행동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특정 인간이나 법인과 암호학적으로 완벽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일 공격이라는 아주 심각한 보안 위협이 발생합니다. 만약 나쁜 마음을 먹은 한 사람이 수십만 개의 가짜 로봇 신원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에너지 가격을 조작하는 등 전체 생태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도 있는 무서운 공격입니다. 결국 이 10일 공격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모든 로봇의 디지털 신원이 반드시 검증된 실제 인간 한 명과 1대1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사기나 중복이 불가능한 아주 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신원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해결책의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750만 명 이상. 이게 뭘까요? 바로 전 세계에서 이미 아주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 즉 KYC를 완료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가 기계 신원의 신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는 기계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의 배후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인간을 신뢰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기계의 신원은 반드시 인간의 신원에 닻을 내리듯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인간 앵커라는 개념을 현실로 만든 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KYC 인프라입니다. 이미 확보된 1,750만 명 이상의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로봇의 디지털 신원을 그 소유주의 파이 아이디와 직접 연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가짜 로봇을 만드는 10일 공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로봇 신원은 실제 인간 한 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생성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말하자면 로봇을 위한 글로벌 사회보장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기계 시민이라는 존재의 완전한 청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게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기계 시민이라는 게 그냥 기술 하나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뇌과학을 본뜬 뇌가 있고요. 탈중앙 OS라는 몸, 그리고 X402 프로토콜이라는 경제 시스템, KYA 표준이라는 법, 마지막으로 파이 네트워크 기반의 신원. 이 5개의 기둥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돌아가야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 즉 기계 시민이 탄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인프라, 즉 금융, 법률, 신원 시스템을 통째로 새로 구축하는 인류 문명사적인 거대한 전환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기계 시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설계도를 이제 손에 쥐었습니다. 인공적인 뇌를 주고 경제적인 자유를 주고 법적인 신원까지 부여했죠. 이제 남은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창조물과 이웃으로, 동료로, 때로는 경쟁자로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기술이 아닌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